미국이 모레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건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간 3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3를 모의 목표가 있는 남태평양 마셜 제도 쪽으로 발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미니트맨 시험 발사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핵항모와 핵 잠수함이 한반도로 동시 전개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니트맨3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로 지난해 9월 북한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대응 차원에서 미니트맨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인 미니트맨3의 2단 시험 발사는 신형 초음속 글라이더 개발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성과 함께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무력 경고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예매의 시각, 예매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담화에서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고 밝혀 국면 전환이나 도발 수위 조절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 표가 간절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가는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져서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보수 우파 세력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할 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이끌고 완장을 차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다른 당에서도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의 예고다,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자신에 대한 색깔론을 반박하다가 표현이 격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도지사 퇴임식 날 소금을 뿌렸던 시민단체와 여론조사 기관을 향해 원색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골로 보냈다, 껍데기 통합 같은 원색적 용어와 습관적으로 1번을 찍는다 등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하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발언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유례없는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해 막판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하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정당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보수대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19석으로 줄어들어 창당한 지 98일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정운천 의원 등이 추가로 탈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존폐마저 위태롭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안타깝다면서도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당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앙금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계기로 대화합을 해주시기를. 그러나 한국당 내에선 반발도 터져나왔습니다. 입당 문제는 대선 이후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절차를 밟아 정하는 게 일부는 당 소속 대통령의 탄핵 대열에 앞장섰고 한국당은 해당 의원들이 입당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당 결정은 대선으로 미룰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 사고 수사본부는 크레인끼리 충돌한 원인과 크레인을 조작할 때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크레인 기사, 신호수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만 피해를 본 부분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사고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의 불법성이나 가시를 규명, 엄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전체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중공업은 오늘 유가족에게 공개 사과하고 언론에 사고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오후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에서는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 크레인이 충돌하면서 타워 크레인이 해양 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쳐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징검다리 연휴라서 KTX나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지하철로 연결되는 노선이 늘어서 좋기는 한데 정작 갈아타려고 하면 그 길이 너무 멀어서 힘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빨리 갈 수 있는 직통 통로를 만들면 좋을 텐데 환승길이 돌고 돌아서 멀고 험난해진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정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루 이용객 40만 명, KTX와 일반 열차에 4개 노선 전철까지 열차 1,600여 대가 오가는 철도 허브 서울역입니다. 축구장 55개 넓이의 광활한 역사에선 매일 아침 이리 뛰고 저리 뛰는 환승 전쟁이 벌어집니다. 승강장만 21개, 환승거리는 400m. 머뭇거리다간 열차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기차표 예약했다가 5분에 도착을 했는데 겁나 뛰어가지고. 저는 지금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내렸습니다. 경의중앙선 서울역까지 걸어가서 열차를 갈아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직접 이동하면서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긴 승강장을 지나 에스컬레이터를 3번 탄 뒤 역 바깥을 가로질러 한참을 더 가야 겨우 경의선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성인 남성 걸음으로도 8분, 전철로 4정거장은 갈 시간입니다. 불편하죠. 힘들고 지저를 가는 치고 저기 맞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하 7층 공항철도 승강장에서 내려 일반 열차로 환승하려면 개찰구 2곳을 거쳐 긴 에스컬레이터를 5번 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역시 갈아타야 하고 그나마 짐을 가진 승객들로 늘 혼잡해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인천 사는데도 자취로 바꿨어요. 2년 만에. 여기가 너무 지쳐서. 서울역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동대구역. 지하철역과의 연결 통로가 아예 없습니다. KTX를 타고 도착하면 역사 밖으로 나와 7, 8분을 걸은 후 다시 지하 승강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부산역, 대전역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환승길이 이렇게 더 멀고 고달파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차역을 중심으로 새 노선들이 계속 생기는데 운영은 공기업인 코레일에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하철 공사, 민간 기업인 공항철도 등으로 제각각. 비용이나 관리 부담을 서로 떠넘기는 탓에 환승 체계 개선은 협의조차 어렵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가는 게 좋긴 좋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내놓거든. 민자 역사들이 대기업 투자를 받다 보니 가뜩이나 복잡한 환승 동선은 더 꼬입니다. 승객들이 다녀야 할 역사 내 공간은 상업시설 차지가 되기 일쑤입니다. 백화점 위주로 역사를 짓다 보니까는 불편한. 승객 편의를 위해 직통 환승로를 내려 해도 상인들 눈치를 봐야 할 형편. 코레일이 지난 3월
서울역 내 열차와 지하철을 바로 잇는 길을 내 환승 시간을 2, 3분 줄이자 승객들은 보름 만에 10만 명이 다닐 만큼 호응이 컸지만 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역사 내 점포들을 거치게 돼 있는 기존 환승 통로에 비해 매출이 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입점업체를 설득을 했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추진했습니다. 승객보다 운영사, 편의보다 수익을 먼저 따지는 탓에 타기도 전에 진부터 빠지는 환승 전쟁. 면밀한 설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역사가 커지고 노선이 늘어도 대중교통의 공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오가는 말과 행동이 점점 거칠어져서 지나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입니다. 김준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이 보수 우파 세력을 남김없이 처단해야 할 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저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을 갈등과 분열로 이끌고 완장을 차고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다른 당에서도 정치 보복과 사정 광풍의 예고다, 복수의 정치를 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자신에 대한 색깔론을 반박하다가 표현이 격해졌습니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놈들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자신의 도지사 퇴임식 날 소금을 뿌렸던 시민단체와 여론조사 기관을 향해 원색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보수정당 분당 사태를 이끈 김성태, 황영철 의원 등입니다. 이들은 보수대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 염원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탈당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괴멸을 운운하는 친북 좌파 패권 세력에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른정당은 19석으로 줄어들어 창당한 지 98일 만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정운천 의원 등이 추가로 탈당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존폐마저 위태롭게 됐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는 안타깝다면서도 완주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쪽에서 거절을 여러 번 했어요. 당연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당은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앙금이 아직 가라앉 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대응 차원에서 미니트맨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인 미니트맨3의 2단 시험 발사는 신형 초음속 글라이더 개발을 염두에 둔 발사일 가능성과 함께 시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강한 무력 경고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담을 통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핵과 미사일 시험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시 위협했습니다. 우리의 핵무력 고도화 조치는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담화에서 북한의 강력한 전쟁 억제력에 의해 한반도 정세가 또 한 차례의 고비를 넘겼다고 밝혀 국면 전환이나 도발 수위 조절 의사를 드러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 표가 간절한 후보들은 물론 지지자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 안 시키려고 온갖 골로 보냈다, 껍데기 통합 같은 원색적 용어와 습관적으로 1번을 찍는다 등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수위가 높은 발언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지 않는가 이렇게.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하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발언을 규제할 수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유례없는 집단 탈당 사태가 발생해 막판 판세에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탈당하며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손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회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 국회 법사위 미국이 모레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예정입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건데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을 향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김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 공군은 현지 시간 3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ICBM인 미니트맨 3를 모의 목표가 있는 남태평양 마셜 제도 쪽으로 발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미니트맨 시험 발사이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핵 항모와 핵 잠수함이 한반도로 동시 전개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미니트맨 3는 발사 후 30분이면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국의 전략 무기로 지난해 9월 북한이 탄도